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7강 부병루와 고시 7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7강은 두 개의 고전시가가 한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에서도 시 하나만을 본문에 제시하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엮어서 출제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마다 내가 전에 공부했던 그 작품과 지금 공부하는 작품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 두 작품을 함께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8강 청산별곡을 볼 건데 8강과 7강의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 같은 고전시가에 속하는 작품들이니까 얼마든지 엮어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럼 부병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분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시 내용은 짧죠? 여기서 이 시의 제목이자 이행에 나오는 부병루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예요. 화자는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텅 비어있는 성의 모습에서 왕조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텅 빈 성이라는 시어는 바로 덧없는 인간사를 의미하는 시어겠죠. 반대로 인간사와 대비되는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로는 조각달, 구름, 산, 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호 표시를 한 다음에 기역에서 미음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그 시어가 자연에 해당하는 건지 인간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겠죠.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영원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인간사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린마랑 천손이라는 시어도 중요해요. 기린마는 신화에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손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키고요. 이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린마가 돌아오지 않는다 했고 천손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고려 왕조의 무상함도 느낍니다. 이 작품은 그냥 내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외재적인 관점 중에서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작가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작품의 작가인 이색은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사람으로 실제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으로서 쓸쓸함을 느낍니다. 이 시의 화자가 곧 작가라는 거죠. 따라서 29번과 30번처럼 작품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로 제시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품의 배경을 꼭 파악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지난 역사의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고시 7을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앞서 살펴본 부병루와 마찬가지로 한시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마는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풀이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평초는 뿌리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닌대요. 부평초의 특성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부평초는 벼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약용 자신 또는
정약용이 바라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끌려다닌다고 했잖아요. 즉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존재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모습인 거죠. 외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목숨이 붙어있긴 하지만 가냘픈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죠. 더부살이 신세는 당대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나 정약용 본인의 신세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연잎이 괄시를 하고 행체가 가리기만 한대요. 따라서 연잎과 행체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연잎과 행체는 부평초를 괴롭히는 존재로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부평초를 정약용 자신으로 본다면은 연잎과 행체는 정약용을 모함하는 정치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연잎, 행체, 부평초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백성에 대한 연민도 드러나죠. 이 작품도 부병루와 마찬가지로 외재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3번처럼 작품의 배경이 보기로 제시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5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는 정약용이 쓴 고시 27수 중에 제7수예요. 근데 제8수, 제비가 나오는 이 제8수가 좀 더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7수와 8수를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지배층의 횡포와 백성들의 괴로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연잎과 행체는 부평초를 괴롭히는 존재로 지배계층을 의미하고 부평초는 고달프게 사는 백성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렇게 17번처럼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부평초, 연잎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고시 7에서 바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를 고르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이 시에서 바람은 부평초를 떠돌게 하는 것으로 시련, 고통을 주는 존재였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시어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현실 비판 의식이 드러나잖아요. 연잎과 행체에 대한. 따라서 현실 비판 의식이 드러난 시조로 유명한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사설 시조와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돼요. 아마 이거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여기서 두터비가 바로 지배계층을 상징하고 파리가 백성을 상징하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과 이 작품 모두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자연물이 등장하는데 보기는 두터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어요. 자빠지는 모습을 통해서 두터비를 희화화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작품 2개를 설명해서 되게 헷갈리죠? 따라서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색의 부병루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고구려의 옛 도읍인 평양의 부병루에서 바라본 풍경을 통해 인간사의 덧없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텅 비어있는 성의 모습에서 작가는 왕조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느낀다. 작가는 이런 심정을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떠올리는 것과 휘파람을 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에서 자연의 영원한 모습을 표현하여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사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이색이 부병루에서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자연의 영원한 풍경을 보는 것은 고려 왕조의 무상함과 함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의 쓸쓸한 모습을 느끼게 한다. 주제는 지난 역사의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달, 구름, 산, 강은 변함없는 자연을 의미하고 이와 대비되는 시어로 텅 빈 섬, 오지 않는 천소는 덧없는 인간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구절의 표면적인 화자의 심리는 인간사의 유한성과 쓸쓸함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인 심리는 고려의 국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려의 국력 회복 소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순히 이 화자가 인간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 7 정리를 볼게요. 이 시는 정약용이 창작한 고시 27수 중 7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시의 다른 작품들처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작가는 민중을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방관리의 학정과 수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과 연잎에 괄시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여긴 작가의 생각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마지막에 표현된 현실에 대한 통탄은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수탈과 학정을 펼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정약용의 삶과 관련지어 정약용의 순탄하지 못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부평초는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약용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주제는 지배층의 횡포와 백성들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작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볼게요. 출제 유형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고 문제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기억하기 쉽게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작품 모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 공통적인 출제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겠죠. 이 두 문제 유형은 서정관례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외의 출제 유형을 보자면은 우선 부병루에서는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처럼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돼요. 자주 보기로 제시되는 작품은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과 원천석의 흥망이 유수하니 그리고 정지상의 송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 7에서는 연립, 행체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작품의 시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고, 두 번째로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유사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시 7에 대한 문제에서 자주 보기로 제시되는 작품은 정약용의 고시 8, 그리고 정약용의 탐진초녀와 사설시조, 아까 봤던 두터비 파리를 물고가 되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작품의 길이가 짧은 만큼 작품 자체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에요. 따라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7강 부병루와 고시 7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